젠슨항 CEO가 언급했던 것처럼 AI의 최종 착지는 피지컬 AI. 단순하게 2025년 CES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략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. 올해 CES 2016은 기술이 좀 되고 좀 탑재됐거나 고도화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재원들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된다는 것점에서 보면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,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공통점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가에 대한 가치 반영이 저는 크게 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.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계시는데요. CES 2016 얘기를 하겠습니다. 네, 연초마다 열리는 이제 가전박람회인데 이제 뭐 가전박람회가 아니라 뭐 로봇, 그죠? 뭐 또 전기차, 뭐 한동안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네, 올해 CES는 어떤 것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인가요? 네. 일단 뭐 이번 CES 2016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뭐 이미 주가에서 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로봇,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나 날짜가 일단 1월 며칠이죠? 네,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라스베가스. 네, 로봇과 자율주행이 핵심이고.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 뭐 로봇과 자율주행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, 일단 지난 CES 2025에서 젠슨항 CEO가 좀 언급했던 것처럼 AI의 최종 착지는 피지컬 AI. 그래서 이제 2026년도가 좀 되다 보니까 로보틱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전략이 좀 변하고 있고, 일단 단순하게 2025년 CES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략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공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CES 2016은 상당수 이 기술이 좀 되고 좀 탑재됐거나 고도화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일부 내용들, 세부적인 어떤 재원들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된다는 것점에서 보면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, 과거에 로봇주의 수급 동향들 보면 익히 뭐 감속기를 만든다던가 뭐 센서를 좀 만든다거나 이런 이력들만 좀 부각되거나 뭐 국책 사업을 했다 또는 뭐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 이런 이력까지만 갖고 일단 이유가 없이 좀 상승을 했다면,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들을 보면 과거의 로봇 대장주에 대한 시세와는 좀 다르게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일단 뭐 대량 양산 체제 전환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모터라든가 구동 모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더 크게 좀 부각되거나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의 로봇 업체들도 주목받지만 그 자동차 부품주, 특별히 현대차 그룹의 회사들 HL 만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로봇이 아니라 로보틱스로 이제 올라온다.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게 주안점이고 또 CES에서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? 네, 현대차 그룹은 이미 지난 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로보틱스에 관련된 전략을 뭐 이미 천명을 좀 한 바가 있었습니다. 2030년도까지 전체 그룹사 매출의 한 20% 정도를 로보틱스 부분으로 좀 채우겠다는 부분들.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미국에서도 언급을 했죠. 일단 미국 메타플랜트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아틀라스 로봇 연 3만 대 정도를 대량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, 최근에는 사륜 자율주행 로봇이죠. 모베드의 양산을 뭐 상반기로 좀 구성을 좀 했는데, 이 부분은 뭐 서비스 관점에서는 물류 로봇이라든가 이 공정에 좀 적용되고 있는 이송 로봇 정도로만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, 일단 상용화 전환점을 좀 맞았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룹주 안에서에 대한 수혜가 좀 다르게 좀 구성되고 있는데,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열 관리, 뭐 구동 부품에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강점을 갖고 있는데, 이 부분은 로보틱스 부품과 좀 연동해서 이번 CES에서도 해당된 기술을 좀 공개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. 범위 현대가죠. HM 만도의 경우에는 자사의 이 모터, 그다음에 뭐 구동 모터라든가 구동 모터 모듈, 액추에이터 로봇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점을 해서 사실상 로봇의 핵심 밸류체인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이미 좀 구축을 했는데, 사실 H1만도를 로봇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편입한 거는 좀 다소 늦었다고 봅니다. 이미 CES 2025에서 주차 로봇, 파킹 로봇을 이미 좀 공개한 바 있었거든요. 2025년 올해. 해당되는 어떤 조감들을 보면 차 밑으로 바퀴가 들어가서 차를 들어올린 다음에
이렇게 해서 그게 추천하는데 만도였구나. 네, 그게 HL 만도가 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데 사륜 자율주행 로봇의 특화 관점. 근데 여기에 더해서는 물류 로봇 뭐 캐리라든가 골프 로봇까지 이번에 좀 공개를 한다는 분들 이 부분 좀 충분한 좀 기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LG의 경우에는 홈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는 애톰을 좀 공개를 하는데 사실 LG가 그동안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F&B 시장에 좀 많이 탑재하고 있는 서빙 로봇은 네. 굉장히 좀 LG가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좀 가전제품과 좀 연동돼서 가사를 실질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로봇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다. 이런 어떤 방향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도산 로보틱스는 뭐 산업용 로봇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스캔앤고라는 로봇으로 해서 뭐 일단 벽면에 대한 내용들을 탑재하고 인식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해당되는 도면 처리를 도면 처리에 관련된 어떤 작업을 좀 수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CES에서 좀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 좀 차이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좀 상용화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로봇의 세부적인 어떤 재원을 공개한다는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도를 좀 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CS 2016 또 이번에도 또 우리 젠스낭 황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하고요. 로봇이 이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고 그다음에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그랬잖아요.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이나 체크 포인트는요. 네, 자율주행이 사실상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제 따로 놓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상당히 해당되는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에도 좀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. 이번 CES를 좀 기점을 해서 모빌리티 부분도 상당히 로보틱스와 좀 수급적으로 좀 많이 겹쳤던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색채가 좀 묻어났던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지난 6월에 안전요원을 탑승해서 뭐 로보택시의 어떤 시범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는 예.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을 최근에 좀 공식화를 좀 했죠. 이 부분은 뭐 해당된 섹터에서에 대한 어떤 출발부터 뭐 주차까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시험했다면 이제는 관제 부분들 좀 넘어서 사실상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 서비스를 최근에 사람 없이 주행했다는 거잖아요. 네네. 예. 그 일부 해당되는 어떤 서비스 좀 하고 있고요. 내년 연말부까지 하면 미국 내 20개 대도시에서 일단 로봇택시에 관련된 서비스를 공식화한다. 근데 이게 일단 소도시까지는 아니고 한 대도시부터 점진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 요건이 이면도로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된다면 이 역량은 좀 확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좀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일단 국가적인 어떤 전략들이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차종 최근 한 2종 정도가 정식으로 좀 공식 승인을 좀 받았는데 네. 뭐 레벨 3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면도로에서는 사실 이제 주행이 좀 불가능합니다. 레벨 3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만 좀 사용할 수 있는 다만 이제 레벨 3라는 것은 레벨 4와는 좀 다르게 위급시 또는 이제 차량에서 이제 사람의 이제 운전자의 어떤 개입 신호를 좀 알리면 운전자가 즉시 좀 개입을 해서 사실 운전대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고속도로에서에 대한 어떤 시범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 보면 크게 뭐 차선을 이탈하거나 뭐 기후적인 어떤 여건들이 좀 없다면 인간이 좀 개입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좀 제한적인 관점에서 레벨 3를 좀 상용화했던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합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들 뭐 미국은 기술의 힘과 자율의 힘에 의해서 네. 중국은 또 뭐 인권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그죠. 이제 중국 정부의 힘에 의해서 나름 발전합니다. 우리는 사실 양쪽 다 끼어 있는 상황이라 그렇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항상 뭐 이게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레이더냐 라이다냐 맨날 뭐 카메라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. 그 부분 쪽은 주목할 점이 뭐예요? 예. 일단 표준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레벨 4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정말 안전한 상태에서의 차량 주행을 정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레이더, 라이다 기술까지 뭐 모두 다 접목된 이런 부분들을 레벨 4 이상에 탑재된 기술 정도로만 좀 이해를 했는데 테슬라의 최근의 움직임들 보면 테슬라는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만으로도 지금 레벨 4 이상의 단계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을 과연 국내에서 좀 어떻게 동지에서 좀 가져갈 것인가?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을 기본적으로 좀 탑재를 해야 되고 레이더, 라이다까지를 모두 다 탑재해서
안전성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좀 선회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상용화 관점에서는 뭐 테슬라 로보택시보다는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, 양산 차량에 대한 어떤 원가 부담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테슬라의 일단 카메라 모듈과 센싱으로만 구성된 로보택시의 어떤 성공화 전략과 좀 다르게 향후에 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기술적인 어떤 척도를 보면 레이더와 라이더에 대한 기술들에 관련된 개발 이력들은 이미 좀 상용화 단계에 좀 이르렀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종에 좀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고,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일부 차종의 경우에도 라이더가 다 탑재가 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후방에 대한 어떤 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면서 좀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좀 탑재가 됐는데, 이게 이제 CS2016에서는 로보틱스와의 좀 결합을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기술의 어떤 호평을 좀 받을 수 있겠고요. 라이더라든가 레이더 기술은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, 뭐 물리적 사고를 좀 충돌하는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에서는 라이더의 어떤 기술 탑재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빌리티 관련된 모멘텀 안에서는 레이더라든가 라이더의 어떤 특화 기술들도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도 뭐 관심 기업과 연관 기업은 굉장히 많죠.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센서, 이미지 센서, 카메라 굉장히 많을 텐데요.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디입니까? 예, 저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공통점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, 네. LG노텍의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주가에 대한 가치 반영이 저는 크게 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봅니다. 물론 네. 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 관련된 기대감을 좀 가졌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가치 반영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. 동사의 경우에는 카메라와 이 센싱 기술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미 뭐 전장 부품에 관련된 공급량도 굉장히 좀 컸죠. 뭐 동사의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 공급한다, 이 부분에 대한 여건들 좀 넘었다고 봅니다. 이미 테슬라에도 현재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고, 다만 이 부분의 영역이 로보틱스, 즉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사실상 카메라 모듈과 센싱 부분은 뭐 삼성전기 아니면 LG노텍이 뭐 최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, 전장 사업의 역량들을 좀 집중해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보다는 LG노텍이 조금 더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라이더 센서와 좀 결합됐던 내용들, 이 부분은 모빌리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전장량 수요가 레벨 3에서 레벨 4로 이제 진보되는 이런 과정에서 명확한 상용화에 관련된 어떤 이 방향성들 안에서 양산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,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보다 오히려 향후에 전장 부분에 관련된 매출 연동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성장성,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의 가치 반영 관점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1월에 주목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. CES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와 관심 종목까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